영화평론가 안치홍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화 허트로커는 전쟁 영화이다. 이라크 전쟁을 배경으로 폭발물 처리반에서 활동하는 미군의 이야기를 그렸다. 전쟁 영화이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이라는 사전 정보에 근거하여 관객이 이른바 스펙터클한 장면을 상상한다면 상상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고통에 사로잡힌 인간. 허트로커는 전쟁 영화이지만 전쟁 영화가 아니기도 하다. 전쟁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 전쟁 영화이지만 전쟁 자체보다는 고통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는 측면에서 전쟁 영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전쟁 영화는 전쟁의 참상을 조명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부수적으로 끌고 들어오거나 인간의 고통에 집중하며 전쟁을 잘 보이는 병품으로 늘어놓는 등 강조점의 차이만 있을 뿐 전쟁과 인간 모두를 포착한다. 허트로커는 전쟁의 참상이란 사실이 그저 표면적 현상에 그치고 인간 내면에 응집된 전쟁의 상흔이 전장의 우뚝 선 회오리 바람처럼 고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묘사된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이다. 제목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미군이 쓰는 말로 알려진 허트로커는 전쟁에서 물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군인이 그것에 심리적으로 고착돼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태를 말한다. 아마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까지도 일컫지 싶다. 허트로커라는 단어가 허트와 로커 두 개를 결합한 것이니 쉽게 뜻이 와 닿는다. 상처를 입고 봉인된 내면의 공간에 갇힌 사태를 상상하면 되겠다. 영화는 윌리엄 제임스 중사와 2명의 부하대원 샘본과 오웬이라는 3명의 이라크 참전 군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3명은 모두 허트로커라 할 수 있다. 다만 윌리엄의 전임자로 영화 초반에 잠시 등장해 폭탄 해체 작업 중에 사망한 맷은 전사자이므로 허트로커라고 할 수 없다. 사신이 잡아간 자는 또는 현실의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3인 1조의 폭발물 처리반 윌리엄, 샘본, 오웬은 모두 허트로커이지만 양태와 정도는 다르다. 외부에서 보기엔 오웬이 고통과 공포에 가장 많이 사로잡힌 존재이다. 동시에 공포와 고통을 극복하려고 가장 많이 노력한 인물이다. 극중에서 오웬이 보여준 것처럼 공포와 고통을 표시하는 것이야말로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거머쥘 첫걸음이 된다. 또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공포와 고통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고통과 공포를 탈피할 가능성의 시사이면서 동시에 고통과 공포에 전적으로 장악당하지 않았다는 신호이다. 의사를 만나 상담하며 고통과 공포를 토로하는 허트로커 오웬의 모습에서 어쩌면 그가 로커에서 풀려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엿보게 된다. 총상을 입고 후송당하면서 윌리엄에게 내 아드레날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욕하며 적극적 반응을 보인 것에서 오웬에게 자신이 표시내는 것과 달리 또는 표시를 낸다는 그 사실로 인해 고통에 가장 덜 포획되어 있다는 성찰적 진단을 내릴 수 있겠다. 샘본은 오웬과 다르다. 위험에 대해 합리적 회피 전략을 취한다. 그리하여 덜 고통스럽고 덜 공포스럽기를 기대하지만 혹은 공포와 고통을 외면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며 알게 되듯 공포와 고통에 전면적으로 장악되어 버린다. 그럼에도 군인이든 다른 직업이든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를 지닌 인간형이란 주변의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은 공포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더러 결코 영웅이 되지는 못한다. 윌리엄은 문제적 인물이다. 마치 공포와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무모하고 전투적이다. 주변의 시선으론 얼핏 죽음 따위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윌리엄이야말로 전형적인 허트로커임을 약간의 눈썰미가 있는 관객이라면 한눈에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고통에 사로잡히다가 고통 자체가 된 사람. 참전에서 숨지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전쟁 중이나 전쟁 후에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종종 목격된다. 폭발물 처리 요원으로 폭발물에 가장 가까이 가는 윌리엄은 전쟁의 통상적 위험을 훨씬 초과하는 극단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 극단의 위험에 맞서는 윌리엄의 행동 양식은 폭탄을 해체하는 와중에 방호복을 벗는 등 외부에 존재하는 위험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행동 양식이 위험을 좋아하는 기질 때문인지, 즉 극중인물 오웬이 지적한 대로 아드레날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해서인지, 아니면 공포와 고통에 대한 윌리엄만의 특유한 방어 기제인지는 불확실하다. 폭발물 해체 현장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양식을 통해 영화 속의 윌리엄은 자신을 향한 위험을 증식시킬 뿐 아니라 폭발물 해체 현장 밖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다. 이상 행동 중에는 아들에 대한 태도가 두드러진다. 미국에 있는 어린 아들과 아내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가능한 한 관계를 단절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과 반대로 복무 중인 이라크 미군 기지 앞의 이라크 소년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쏟는다. 인간 폭탄이 되어 죽어있는 다른 이라크 소년의 시신을 작전 중에 발견한 윌리엄은 폭파에서 해체하려던 당초 방침을 취소하고 봉합한 소년의 배의 실밥을 일일이 따가며 시신의 배 안에서 폭탄을 꺼낸 다음 그 시신을 안고 나와 응급차에 실어보낸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라크 소년의 시신을 보존한 윌리엄은 개인적 복수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기지 앞의 소년과 숨진 소년은 동일인이 아니었고 정작 살아있는 기지 앞 소년을 만나서는 외면한다. 폭발물 해체 현장에서 보이는 로봇 같은 담력과 해체 현장 밖의 이상 행동은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이 전하는 영화 언어에서 동의어에 속한다. 살펴보았듯 공포와 고통에 대해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거나 그러한 시도가 실패해 사실상 고통과 공포에 장악된 채 어렵사리 가짜 평정을 이어가는 방편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공포와 고통이 되어버리는 가장 극단적인 해체의 방편도 있다. 상처 입어 고통받고 두려움에 떠는 자아는 극단적 해체 이후 내면 깊숙한 곳에 자물쇠가 채워져 봉인된다. 열쇠마저 잃어버린 상황이어서 더는 자아를 대면할 수 없게 된다. 단지 윌리엄이 인간 폭탄을 해체하려다가 실패해 폭발 충격에 날아가는 영화 후반부 장면 같은 데서나 아주 잠깐 자아가 봉인을 뚫고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죽지는 않았지만 쓰러진 채 피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윌리엄의 눈에 들어온 이상하는 연의 모습. 연의 위상과 흡사한 잠깐의 봉인 해제는 아주 예외적인 삶의 순간이다. 이라크 복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어린아들 아내와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윌리엄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아주 예외적인 삶의 순간을 찾아서라고 말해도 좋겠다. 그곳에서 자아가 해체되었지만 본원적으로 그 해체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곳에서만 드물게 봉인이 풀리는 기회를 얻게 된다. 죽음에 더 가까이 갈수록 삶을 느낄 수 있는 폐쇄 회로에 빠진 게 말하자면 가장 중증의 허트 로커인 셈이다. 영화 시작과 함께 올라가는 The Rush of Battle is a potent and often lethal addiction. For war is a drug. 이란 자막이 말하듯 전쟁은 마약이어서 병사는 전장에 중독된다. 강력하고 치명적 중독에 휩싸인 어떤 병사는 허트로커가 되어 영화의 윌리엄처럼 전장을 유령으로 떠돌게 된다.